네, 안녕하세요. 뇌과학 리뷰 뇌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사실 이제 도파민과 이 베이절 갱글리아라는 서킷, 스트레텀 서킷에서 이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의 다이나믹스에 관한 어떤 연구들을 살펴봤어요. 그 비슷한 논문이 그 한 네이처 호에 같이 실렸더라고요. 백투백으로 이렇게 실렸는데 이번엔 어떤 논문인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그 전에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뇌인지과학과 석사과정 김민지라고 합니다. 네,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석사과정 김민지 학생이고요. 네, 오늘 어떤 논문인가요? 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논문은 도파민 and glutamate to regulate striatal acetylcholine in decision making이라는 논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디시전 메이킹에서 도파민이랑 글루타메이트가 아세틸콜린을 조절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이 전 영상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도파민이 아세틸콜린을 조절하지 않는다는 식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어느 그룹에서 지금 퍼블리케이션 한 건가요? 이 논문은 이제 하버드 의대에서 발간한 논문인데요. 하버드 의대 Department of Neurobiology에서 발간한 논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이 제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스트리아탈 에리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스트리아탈 에리아는 이 베이슬 강글리아 안에 있는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베이슬 강글리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의 움직임을 전환시키고 원활하게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그런 영역인데요. 우리의 기분 또는 사고, 운동을 통합시키는 데에 관여를 하는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운동에서 되게 중요하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디시전 메이킹,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 지향적인 사고를 할 때 많이 관여를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도파민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도파민이라는 뉴로트랜스미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파민은 우리의 reward prediction error라고 해서 보상에 대한 거에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 걸 예측하고 그에 대한 에러가 일어났을 때 그런 뉴로 펑션 레귤레이션 하는 데에서 많이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 기능적인 장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파킨슨 그러한 질병이 많이 그런 정신적인 운동성 장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파킨슨 디지즈는 이제 정상적인 움직임이 안 되는 모터 비헤비어에서의 장애가 나타나는데 네. 그런 환자들에서는 이 스트레텀에 있는 도파민 서킷이 망가진 것들이 관찰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어디에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나 하고 봤더니 바로 이 스트리아탈 에리아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 스트리아탈 에리아에는 도파민뿐만 아니라 바로 아세틸콜린도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고 밝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스트레텀에 있는 도파민은 그 미드브레인에 있는 서브스탄시아 나이그라에서 이렇게 릴리즈가 되고 네. 결국은 거기서 만들어지지만 실제로 작용하는 위치는 스트레텀이고 네. 그래서 컨센트레이션을 재보면 스트레텀에서 가장 제일 높게 네. 나타나는 것을 보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스트리아탈 에리아 안에서 도파민이랑 이 아세틸콜린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네. 그래서 스트레텀에는 콜리너직 뉴런들이 실제 있고요. 네. 아세틸콜린을 릴리즈하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준비를 한 요게 이제 이전 연구에서 이러한 서킷을 만들었는데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 콜리너직 인터뉴런들에 의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만 도파민 뉴런이랑 아세틸콜린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만 이 콜리너직 인터뉴런에 의해서 아세틸콜린이 릴리스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도파민 뉴런이니까 아마 뭐 미드브레인 영역일 테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뉴런에서 터미널에서 도파민이 이렇게 릴리즈가 되고 있는 네, 거고 맞습니다. 그럼 그게 이 CIN 콜리너직 인터뉴런 네. 스트레텀에 있는 콜리너직 인터뉴런들은 도파민 리셉터 2를 가지고 있네요. 네. 도파민 리셉터 2는 이제 도파민과 바인딩했을 때 사실 액티비티를 서프레션하는 네, 이니비션하는 맞습니다. 효과를 갖고 있고 네. 도파민이 릴리즈가 되면 얘네들의 액티비티가 줄어들면서 네, 맞습니다. 아세틸콜린의 릴리즈가 감소하겠네요, 그럼? 네, 맞습니다. 그런 역학을 가지고 있는 걸로 기존에 연구가 됐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이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의 상호작용이 이 스트레텀에서 기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 인비브에서는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연구도 현재는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현재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한번 밝히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연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서킷을 좀 더 자세하게 네. 다이나믹과 심지어 이제 비헤이비어럴 펑션에 대한 영향까지 네. 함께 관찰한 논문일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아세트콜린과 도파민의 상호작용이 디시전 메이킹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투-아임드 밴드 태스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그림처럼 물이라는 리워드를 얻기 위해서 이 쥐가 처음에 가운데 챔버에서 코를 포크를 한 뒤에 머리의 양쪽에 이제 센서를 단 상태에서 포크를 한 뒤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양쪽에 이제 리워드가 나오는 쪽에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물이라는 리워드를 얻으러 갑니다. 근데 한쪽은 물이라는 리워드를 많이 주고 한쪽은 물이라는 리워드를 적게 줍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물이라는 리워드를 주는데요. 그래서 물이라는 리워드를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쥐가 쫓아가게끔 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센서라는 게 여기서도 그러면 어떤 센서인가요? 도파민 센서를 달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도파민이랑 아세트콜린 센서를 달고 있는 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의 그 릴리즈 농도를 직접 잴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걸 미리 셋업을 한 다음에, 동물은 이제 여기 불이 들어오면 여기다 코를 갖다 대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로 갈까? 일로 갈까? 근데 얘는 목이 마르고, 왼쪽으로 가면 얘를 어떤 10%의 확률로 물이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90%의 확률로 물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양쪽으로 돌아다니겠지만 점점 더 90%더 높은 확률로 물이 나오는 쪽으로 자주 가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런 비헤이비얼 셋업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했을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얘가 이제 플렉시블하게 물이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패러다임인데 이게 어떻게 얘가 플렉시블하게 이걸 선택을 했냐라는 걸 알 수 있었나를 결과적으로 이 밑에 있는 요 결과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여기 하얀색이 사이드 엔트리 한 거고 요 빨간색이 사이드 엑시트 한 건데 여기 사이드 엔트리 한 순간에서 사이드 엑시트 한 순간을 보시면 거리가 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리워디드 코너에서 그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리워드 이제 한 코너. 동물이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갔는데 물을 자꾸 더 자주 받는 곳에서 이 하얀 포인트가 딱 코가 들어간 시점, 네, 트라이얼 1에 그리고 빨간 게 사이드를 엑시트 한 네, 순간입니다. 코어가 있다가 딱 나온 시점이고요. 네. 밑에 그래프는 리크라고 써 있네요. 네, 이 노란 닷은 들어가서 이렇게 핥아먹는 네, 맞습니다. 얼마나 자주 핥고 있는지를 네. 보여주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 그래프는 도파민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랗다는 거는 도파민이 많이 릴리즈 됐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코가 딱 들어가자마자 한 100ms 이쯤 돼가지고 도파민이 쫙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도파민이 나왔는데 이제 언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이 별로 안 나온 것을 보실 수 있고 바로 엑시트를 엔트리 하자마자 한 것을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리워드가 안 나오는 쪽에서는, 자주 안 나오는 곳에서는 네, 코를 대자마자 이제 금방 밖으로 나와버리고 도파민도 안 나왔고 리크 행동도 별로 없더라.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아세틸콜린인가 봐요, 그러면? 네, 아세트콜린도 같은 행동 양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행동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네. 들어가는 포인트랑 나가는 건 거리가 멀고 언리워드에서는 거리가 가깝고 네, 금방 나오고 근데 아세트콜린은 반대적으로 언리워드에서 이제 아세트콜린이 분비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이랑 아세트콜린이 여기서는 반대의 성향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도파민은 들어가자마자 뭔가 많이 나왔고 특히 네. 리워디드 파트에서 네, 아세틸콜린은 언리워디드 코너에서 나오자마자 좀 릴리가 늘어나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결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도파민과 아세트콜린 시그널들이 이 행동 실험의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파이브의 포토메트리를 한번 이용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파이포토메트리는 이제 칼슘 이미징이죠. 네, 맞습니다. 개별 뉴런을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시그널을 한꺼번에 디텍하는. 네.
그래서 도파민은 사이드 포트를 방문하는 정확한 타임 윈도우를 측정하기 위해서 Z-스코어를 계산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세트콜린은 델타 아세트콜린으로 아세트콜린의 최대값과 최저값의 차이를 계산을 해서 아세트콜린을 측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얘네들의 좀 신기한 특징이 도파민과 아세트콜린은 보상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시그널 레벨들이 조금 서로가 아까 전에도 보셨다시피 좀 시그널 레벨들이 서로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그 보상이 있을 때는 도파민 레벨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딱 주자마자 여기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SE가 뭔가요? 이 타임 포인트가? 사이드 엔트리를 의미합니다. 들어가는 시점, 아까 그 네. 하얀 점이 있던 시점. 네, 맞습니다. 이고 이 보상이 있을 때의 도파민 시그널링의 반응은 네. 딱 코를 넣자마자 곧 도파민 릴리즈가 확 늘어나는 네, 그런 맞습니다. 결과군요. 그리고 근데 언리워디드에서는 오히려 감소를 감소를 하는 하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세트콜린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나타나자마자 감소를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할 수 있고 이 핑크색 그래프의 이 시점 포인트군요. 네, 이게 도파민은 막 나오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네. 아세틸콜린은 감소를 하고요. 감소를 하고 있고 오히려 반대로 언리워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훅 증가를 하는 것을 발견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에서 봤던 결과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 프리 단계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나타나기 전에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과 아세트콜린 둘 다 얘네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딱 보상, 사이드 엔트리를 이렇게 입장하자마자 보상을 받자마자 서로가 다르게 이렇게 상충되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상을 받자마자 도파민은 늘어나고 네. 아세틸콜린은 줄어들고 네, 그 네. 보상을 받았을 때, 안 받았을 받았을 때가 서로가 이렇게 다이아고널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그래프는 얘네들이 리워드를 받지 않았을 때의 상황인데요. 도파민을 보시면 보상을 받지 않았을 때는 서로가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세트콜린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반대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도파민의 감소가 아세트콜린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관여를 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만으로는 조금 이게 뭐지라는 것을 조금 그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보시면 여기에 라이트가 들어왔잖아요. 이 LED 실험으로 우리가 한 가지 실험을 더 해보았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의 증감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LED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이 LED를 사이드 포트에 켜뒀다가 꺼졌을 때 뒤에 반응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LED가 들어오는 게 물이 나오는 것을 알려주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건데요. 계속 켜두었다가 껐을 때 지는 당연히 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네, 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든 뒤에 보상을 주면 당연히 도파민의 레벨이 증가하게 되는 그러한 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빛은 이제 보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네, 이제는 약간 프레딕션 에러가 있는 거네요. 안 네.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와? 네. 이런 상황. 네,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그래프에서도 나타납니다.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without Q를 봤을 때 without Q가 노란색인데 도파민이 이제 빛이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리워드가 주니까 도파민이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랑색은 원래 예측하던 결과가 나서 네. 보상을 받은 경우. 네, 맞습니다. 노란색은 예측하지 못했는데 보상을 받은 경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세트콜린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이 증가를 했을 때 아세트콜린은 감소를 해야 되는 거니까 확인을 했더니 아세트콜린 역시나 더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네, 합니다. 앞서 관찰한 결과가 좀 더 증폭돼서 나타났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통해서 서로가 증감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 증감 관계를 이번 페이지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서로가 바로 증감하는 관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로가 조금 이제 딜레이가 있은 후에 이 아세트콜린이 딜레이가 있었던 후에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사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이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의 그 플럭추에이션을 관찰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막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있었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다 어디 갔지? 근데 이제 이 그래프들도 사실 이제 에버리징을 해가지고 나타난 그래프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연구에서는 실제 이벤트, 리워드 이벤트가 있을 때의 특정적인 변화들을 에버리징 해가지고 더 큰 변화들을 본 거고, 그래서 아마 그걸 에버리징 하는 동안 앞서 논문에서 관찰했던 플럭추에이션들은 이미 이제 다 사라진 이런 상황, 매스킹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정 이벤트, 리워드에 대한 반응은 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그런 기본 플럭추에이션은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이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는데, 전 논문에서는 그랬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걸, 특히 도파민이 아세틸콜린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벤트 릴레이티드 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에서는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한번 계속 해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논문에서도 똑같이 여기서도 이제 그랩 센서를 이용을 합니다. 네. 그것을 감지를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랩 센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뇌 방구에 그 도파민 센서와 아세트콜린 센서를 감지를 해서 아까와 같은 그러한 플럭추에이션을 한번 감지를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와 같은 이 증감 현상을 여기서도 디텍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뒤에서 보시면 이러한 증감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네거티브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도파민과 아세트콜린과 아세트콜린이 같은 타임 포인트를 찍었을 때 아세트콜린이 여기 델타 타임 제로 포인트에서 100ms로부터의 타임 딜레이가 있은 후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이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전히 이제 크로스 코릴레이션 메소드가 사용이 되었네요. 네, 맞습니다. 앞에 설명을 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크로스 코릴레이션은 두 개의 다른 파형을 이게 하나를 고정해 놓고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얘네 둘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관찰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게 실제로 얘는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는가,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포지티브한가 네거티브한가를 알 수 있고, 그 포지티브나 네거티브함이 어떤 타임 포인트의 그 차이를 가지고 나타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두 사람 놓고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랬을 때 나타난 게 여기서도 이제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 일단 나타났네요. 네. 우리가 사실 여기서 보고 있는 것처럼. 네. 그리고 그 타임 딜레이의 차이는 또 100ms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도파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파민이 먼저 나오고 100ms 후에 아세틸콜린은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나요? 네. 아세트콜린이 100ms가 조금 딜레이가 된 후에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도파민이 릴리즈가 확 되고 나면 100ms 정도 있다가 아세틸콜린이 확 줄어든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 콜리너직 인터뉴런들에 의해서 릴리스되는 아세틸콜린이 쉐어텀 에리아에서부터 릴리스되는 도파민에게도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행동실험 2ABT를 이용을 했는데요. 우선 도파민의 분비가 콜리너직 인터뉴런들에 의한 아세틸콜린 분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도파민 뉴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둘 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이 보상을 받는 이 과정 속에서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네, 그걸 했을 때 그 결과를 생각해 보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도파민의 다이나믹스는 아세틸콜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결과인가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에 의해서는 왜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이때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텔C를 한번 이용을 해보았는데요. 텔C는 어떠한 원리냐면 셀 안에 있는 시냅스 베시클들의 퓨전을 방해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통해서 아세틸콜린의 역할들을 한번 방해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 릴리즈 되지 않는 상황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세틸콜린의 릴리스를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아세틸콜린의 릴리스를 방해를 했으면 당연히 도파민의 릴리스도 방해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세틸콜린의 릴리스가 방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하고 똑같은 릴리스의 액티비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아세틸콜린은 도파민의 분비에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세틸콜린의 릴리즈를 막혀 있는 이 텔C라는 조건에서도 이 컨트롤 M7이겠죠? 네. 그 조건에 비해서 여전히 리월드가 생기면 도파민의 릴리즈는 늘어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언리월드인 경우에는 줄어들고 있다. 네, 그래서 별로 맞습니다. 영향받지 않고 비슷한 역학을 보이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남아있는 거는 이제 도파민 뉴런들밖에 없으니까 도파민 뉴런들을 옵토제네티컬하게 이니빗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였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도파민의 액티비티가 이렇게 이니빗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소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도파민은 도파민 뉴런에서 나오고 있는 거니까 도파민 네. 뉴런을 끄면 도파민의 릴리즈가 막히겠죠. 네, 맞습니다. 요거에 더해서 하지만 아세틸콜린의 시그널링은 별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이런 네. 결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도파민의 다이나믹스는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이제 아세틸콜린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파민 뉴런들이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이 실험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도파민이 어떻게 아세틸콜린 분비를 D2 리셉터를 이용해서 억제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은 서로 증감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관계가 D2 리셉터에 의해서 메디에이시 되었다고 판단이 돼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D라잇은 그 도파민을 감지하는 것이고 ACH 3.0은 아세틸콜린을 감지합니다. 이 옵토제네틱 스티뮬레이션으로 도파민 뉴런들을 감지를 할 것이고요. 이 STGT ACR2는 이니빗을 시킬 거고 크림슨으로는 액티베이트를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더니 이 크림슨 액티베이트를 시켰을 때에는 아세틸콜린이 그 액티베이트이 되었고 이 STGT ACR2로 이니빗을 시켰더니 이니빗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확인을 해보았을 때 도파민이 ACH 릴리스에 관여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서 관찰한 건 아세틸콜린이 도파민 릴리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봤더니 네.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근데 반대로 그럼 도파민이 아세틸콜린의 릴리즈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미드브레인의 도파민 뉴런들을 자극하거나 네. 억제하면 이제 도파민 릴리즈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관찰을 해봤더니 실제로 도파민 뉴런을 자극하니까 도파민이 이렇게 많이 나왔고 네. 그때는 아세틸콜린의 시그널이 확 줄어들었어요. 네. 반대로 이제 도파민 뉴런을 억제하니까 그럼 도파민이 당연히 안 나올 테고 네. 얘만 안 나오는 건 괜찮은데 그때 아세틸콜린의 릴리즈는 훨씬 증가하는 걸 관찰했네요. 네. 그러니까 도파민은 되게 적극적으로 아세틸콜린의 릴리즈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D2 리셉터의 안타고니스트인 에티클로프라이드를 한번 어플라이를 시켜줬더니 여기서는 또 이 현상들이 다들 없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확히 이제 도파민 시그널이 한 것이다. 네. 라고 확인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D2 리셉터들이 콜리너직 인터뉴런들에게도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콜리너직 인터뉴런들 안에 있는 D2 리셉터 너크아웃 마우스 라인도 한번 만들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확실하게 너크아웃 됐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였더니
그 서프레스가 와일드 타입에서는 확실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는데 이 아세트콜린 시그널들이 서프레스가 되는 걸 확인을 하였는데 이 노크아웃 라인에서는 서프레스가 되지 않고 액티비티들이 더 시그널들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액티비티들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이 도파민의 시그널들은 그대로 다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이 아세트콜린은 도파민에게 영향을 받지만 도파민은 아세트콜린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도파민2 리셉터가 억제된 콜리너직 인터뉴런들은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세트콜린이 더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 D2 리셉터를 통한 아세트콜린의 억제된 행동,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볼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이 논문을 한번 결론을 짓자면 아세트콜린이랑 도파민은 서로 안티코릴레이션한 관계이고 도파민은 도파민 뉴런이 관여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파민은 아세트콜린에 관여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세트콜린은 도파민 없이도 별개로 아세트콜린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팩터들이 존재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다른 팩터들이 레귤레이트를 하는지를 이번 페이지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른 인풋들로는 이 논문에서 콜텍스와 살라무스의 드라이브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 논문에서는 레트로그레이드 프로젝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그널들은 스트라이아툼에서 보내지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콜리너직 인터뉴런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파스웨이들을 따라가면서 글루타메이트의 릴리스와 아세트콜린의 레벨에서의 릴리스가 코릴레이션 한다는 것을 발견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이제 결과만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네. 아세틸콜린의 레벨이 네. 글루타메이트에서 레귤레이션 된다. 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다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네. 이 논문에서는 그 아세틸콜린과 도파민이 리워드를 받는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아퍼짓 디렉션으로 코릴레이션을 갖고 있으며, 그게 도파민의 시그널링이 증가하는 게 아세틸콜린보다 약간 앞서 있고, 그래서 도파민 시그널링이 나타나면 그 결과로 이 도파민 시그널링에 의해서 아세틸콜린의 릴리즈가 줄어든다. 그리고 이 아세틸콜린의 액티비티는 도파민뿐만 아니라 살라믹 혹은 코티컬 인풋으로 들어오는 글루타메이트에 의해서도 레귤레이션 되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게 결국 이제 제목으로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글루타메터직, 도파미너직 인풋이 스티어텀에 있는 아세틸콜린의 릴리즈를 디시전 메이킹 동안 조절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선 영상과 함께 그 두 편의 논문을 통해서 하나의 네이처 그 호에 발표된 두 편의 논문을 통해서 이제 베이절 갱글리아에서 아세틸콜린과 도파민의 역학을 좀 더 알아보고 더 자세히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제가 헷갈리는 거는 이 앞선 논문에서는 아세틸콜린과 도파민이 상호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생각이 돼서 도파민 시그널링의 블락이 아세틸콜린의 액티비티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되었는데 현재 논문에서는 그 반대였던 것 같아요. 도파민이 릴리즈 되는 게 적극적으로 아세틸콜린의 액티비티를 낮추는 이 부분은 약간 상충되지 않나 하는데 저희가 어떤 놓친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어떤 변화에 있어서는 두 연구가 포커스하고 있는 페이지가 약간 다른 겁니다. 앞선 논문에서는 이제 그냥 아주 기본적인 플럭추에이션에 누가 담당하고 있는가였고 현 논문에서는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서킷 회로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이 부분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혹시 저희가 영상을 다루는 동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혹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 같은 걸로 남겨주시면은 또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려운 논문인데 또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